받으면 그 월급 또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지갑을 탈탈 털어 넣잖아요. 네. 이런 생활. 일단 월급을 받으면 다 썼어요. 카드값으로. 그쵸? 월급을 받으면 한 일주일 있으면 다 제로가 됩니다. 정말 왜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소비하고 모아도 사실 굉장히 많이 모은다고 생각하고 모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나가는 거 있죠. 네,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였냐면 관계였어요. 관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차라리 육체적으로 힘들면 어떻게 그냥 몸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는데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버리니까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고 상사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근데 제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수간호 선생님한테 이렇게 월급 봉투가 아니죠. 사표를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정말 선생님한테 저 이제 그만둡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뭐 때문에? 월급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월급 받으시는 분들 있죠? 월급이 만약에 3개월 동안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신용불량자가 안 될 수 있는 분 있어요? 저는 진짜 없었어요. 3개월 동안 나가야 되는 돈은 빤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은 빤한데 월급이 없는 어떤 그런 월급이 곧 나한테는 안정이었던 거죠. 안정을 내가 추구했을 때 잃는 건 뭐예요? 자존감도 없고 여가 활동도 못하고 시간도 없고 휴식도 당연히 못하고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그러면 퇴직했을 때 삶을 생각하면 약간 암묵해졌었어요. 보세요. 희망하는 퇴직 연령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가 안 돼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퇴직해서도 얼마를 받느냐, 얼마가 필요하느냐, 부부 기준으로 최소한 한 176, 한 200 정도는 필요한 거죠. 지금 200 정도. 내가 보세요. 80세까지만 산다고 칩시다. 엄마, 아빠 나이를 생각하면 조금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부모님이 80세가 넘으셨다 있죠. 80세 넘으셨는데 그때 되게 병원에 누워 계시고 이러신가요? 되게 팔팔하시잖아요. 근데 뭔가 소득이 없어. 이런 삶을 80세, 90세, 100세까지는 못 사더라도, 그죠? 8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월 200만 원씩은 매달 필요한 거예요. 매달. 200만 원씩? 근데 내가 은퇴가 몇 살이었어요? 아까? 50세였어요. 50세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여튼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을 월 200만 원씩 필요한데 그럼 현금으로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6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200만 원이 앞으로 내가 80세가 됐을 때 거의 40년 후죠. 이때도 200만 원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막막한 삶을 살고 있어요. 노후를 위해서 저금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없는 삶. 뭔가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서 포기해야 되는 삶. 자, 그러면 저는 간호사 생활할 때요. 가장 많이 본 게 컴퓨터로 간호사들 일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컴퓨터로 재택근무, 부업, 아니면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윳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거 월급만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짜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제가 그때 읽은 책은 재테크에서 30대의 부자 되기, 직장인들 짠순이 뭐 되기, 이런 거. 진짜 그런 책 많이 읽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더니 자유로움이 1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직장인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창업을 경영하고 싶어서래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밖에 나가면은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대우에 이 금액이면 나 밖에 나가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나가도 조그만 가게에도 들어가서 보면은 막 손님이 많은 거 보면 막 되게 부럽잖아요. 나는 저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자, 평균 창업 비용이 1억 원 이상인데 평균이 1억하고 300만 원이래. 이것도 평균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한다. 여기 서울이죠? 서울에서 자영업을 한다. 어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죠? 이건 리스크잖아요. 제가 그랬죠. 저의 삶의 목표는 뭐였다고? 안정. 리스크 제로. 이런 삶. 네. 자, 그러면 혼자는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기술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프랜차이즈. 우리 제일 많이 저희 신랑은요, 군인이거든요. 군인들, 공무원들이 제일 밖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막 이런 거. 커피숍 창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거의 3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3억이란 돈이 듭니다. 자영업을 했을 때. 근데 이게 사실 나중에 그만두면 이 3억을 다 찾을 수 있으면, 그쵸? 나중에 그만뒀을 때 이 금액을 찾을 수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찾을 수가 없는 금액이 그게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생존율이 어떻대요? 5년 생존율이 29%밖에 안 돼요. 10개 중에 3개밖에 못 살아면 7개 다 망하는 거죠. 막 이런 거.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자영업은 엄두가 안 난다. 내가 돈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생존율이 이렇게 안 돼? 그럼 난 못하겠네? 그럼 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네? 막 이런 거 그랬었습니다. 자, 원래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손님들 이렇게 좀 있을 때는 손님 커피 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 아니죠. 내가 내 할 일 하고 책도 좀 읽고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막 이런데 해야지 하고 하는데 어때요? 현실은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부터 시작해갖고 오로지 A부터 Z까지 다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영업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리스크 없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안정이란 단어였단 말이에요. 리스크 없는 거, 리스크 제로. 그러면 부담 없이 최소한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직장인 특집이라고 했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유산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유산을 정말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간호사 하면서 간호사래요. 간호사 그만두고 유산화를 만났거든요. 유산화 하는 내내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니고 또 뭔가 수입이 좀 있을 때 또는 사람이 좀 옆에 있을 때 이럴 때 유산화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산화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 놓고 직장을 그만뒀으면 와 진짜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자세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대의 공통된 고민은 그건 거예요. 자, 돈이 있으면 저는 직장 다닐 때요. 돈도 많지도 않았지만 여튼 돈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벌려고 건강을 다 썼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시간과 건강을 다 써요.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는 어때요? 건강을 다 써요. 이런 삶을 살거든요. 보통 삶이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자, 여러분들 보세요. 돈, 시간, 건강 이거 세 가지를요. 거기에다 친구까지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로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거 되게 가능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자,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경제학 박사요? 교수예요?
작가예요. 경제학 작가가 현금 흐름의 4분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이런 게 나와요. 모든 현금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현금은 이렇게 4가지 분면을 타고 현금을 벌 수가 있대요. 근데 보세요. 급여 생활자, 직장인이에요. 제가 직장인이었잖아요. 직장인. 그 다음에 S,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이분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 이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분면에 있고, 또 BI라고 하는 사업가, 시스템을 보유한 사람들, 사업가, 그 다음에 투자가라는 이 4개의 분면으로 직업을 나눠요. 나의 직업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직장, 급여 생활자는 결국은 노동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일을 해요. 저는 사실은 유산화 만나기 전에 저거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 어떻게? 또는 투자가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난 돈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은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 직장인 아니면 나가서 프랜차이즈 자영업. 요게 가장 성공한 삶.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유산화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런 삶도 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B랑 I는요. 시스템이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시스템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자, 보세요. 내가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오늘 처음 오신 리더님. 나는 여기 어딜까요? 이에요. 그죠? 그리고 급여를 받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을 익혔어요. 기술을 익혀서 내가 이제 나의 식당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영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권리금 들이고 식기를 사고 내가 레스토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잘 돼. 레시피며 뭐며 이렇게 되게 백종원 생각하시면 돼요. 백종원이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잖아요. 백종원이 일을 하진 않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진 않지만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고 그 시스템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백종원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런 건 뭐예요? 사업가. 자, 사업가는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B로 가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I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건강, 그 다음에 돈, 이런 것들을 다 가지려면 결국은 I 분면으로 또는 이 B 분면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나요? 보통 사람이? 힘들죠? 힘들어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면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내가 백종원처럼 또는 아니죠. LG,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내가 시스템을 전통적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한 밑에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되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파리바게트를 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캐시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업가인가 아니면 아까 이 S 분면인가요? S 분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프랜차이즈 구입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이러니까 굉장히 저거 뭐지? 저게 어떻게 시스템 사업이 돼? 라고 하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유통의 한 형태입니다. 요즘에 뭐 공유 마케팅, 뭐 소유 마케팅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유통의 한 흐름이고 한 방식이고 그냥 이렇게도 유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요? 이렇게 물동수익, 내가 일하면 수익이 되고 일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되는 그런 수익이 아니라 유통 자산으로 인한 파이프라인 권리소득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안 믿기시죠?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제가 처음에 사업 설명 가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뭔지 아세요? 50만 원 벌려면 얼마 팔아야 돼요?
이렇게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얼마 팔아야 되냐고.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는 사업이 아니라 유통 라인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복제라는 어떤 뭐라 그래요? 복제를 통해서. 자, 직업군에 따른 수익 곡선을 한번 볼게요. 직장인은요, 월급 저 초봉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연봉에 따라서 1년 따라서 얼만큼 연봉이 늘어나? 했더니 3% 는데요. 그러면요, 얼만큼인 거예요? 300만 원을 벗는다 그러면 3%면 얼마예요? 제가 숫자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얼마죠? 에? 9만 원? 90만 원?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말을. 정말 얼마 안 오른다는 거예요. 3%. 그리고, 자, 자영업은 어때요? 여기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제로부터 시작해서 손님이 많으면 올라갈 수 있죠. 손님이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자영업은 이런 게 있어요. 제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권리금 내야죠. 집기 사야죠. 거기 뭐 알바 써야죠. 이래서 내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5년은 원래 그냥 자리 잡는데 돈 안 벌어도 5년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리스크예요. 근데 어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이게 정말 돈이 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 이게 돈이 될까? 근데 나중에 어떤 걸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이거 언제 갖고 50이 되고 언제 갖고 500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게 반드시 돼요. 제가 사실 사업 설명 이렇게 큰 본사에서 하는 사업 설명은 그런 수입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제가 제 그래프를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진짜로 실예로. 그리고 저 보세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처음에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가 시간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요만큼 벌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면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면 내가 시간은 굉장히 적게 쓰는데 돈은 내가 이렇게 받아도 돼? 할 정도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 소비자가 그냥 판매자가 되는 거고요. 점포가 없어요. 중간 유통 단계를, 그러니까 김태희가 받아가는 그런 광고 비용을 누가 소개해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해서 그룹이 형성이 되면 거기로부터 권리소득을 받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림으로 풀면 이래요. 유산화에서는 회원한테 유통비, 관리비, 광고비 이거를 지불하지 않고 이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나랑 직거래하는 거죠. 저랑.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전달해요? 이렇게. 앞집 사는 사모님한테. 그리고 그 사모님은 자기 친구한테, 그 친구는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라인이 내려갑니다. 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저는 이분만 압니다, 이분만. 그죠? 근데 저로부터 저 때문에 어떤 수익이 났잖아요, 유산화라는 회사가.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 함께 수익을 법정 판매액의 35%를 공정하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면요. 예전에는 소비만 했었어요. 소비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남편이 월급 받아갖고 오시는 분들이시죠, 다들?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하세요? 소비만 합니다. 여태 그 돈 벌어서 다 뭐 했어요? 다 소비했어요. 소비만 했어요. 돈을 쓰는 소비만 했어요. 그래서 수입보다는 지출이었죠. 그게 당연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했어. 우리는 돈을 벌어서 그냥 소비만 했어. 그게 당연한 시대에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돈을 버는 소비가 있어요. 돈을 버는 소비. 소비하는데 그게 돈이 돼요. 소비하고 생산하고 그걸 유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유통의 흐름이 그래요.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사업이 뭐 되니 안 되니, 맞니 틀리니, 뭐 옳고 그르니 이러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 사업은요, 유통의 한 방식이다. 요것만 좀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뭐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10년 이상 성장하고 회사가 안전해야 되고요. 제품이 진짜로 좋아야 되고요. 보상 플랜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플랜이면 전달이 되겠죠. 그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가, 글로벌 사업인가, 직접 판매 법적인 어떤 보호 장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진짜로 제품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재, 그리고 전문적으로, 기능적으로 정말 이게 기능이 있어야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어떤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보상 플랜이어야지 전달이 됩니다. 요즘은요, 그냥 누구 믿고 언니 나 믿고 해,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같이 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고요. 보상 플랜을 정말로 뚫어져보게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는가, 정말 이게 권리 소득이 되는가, 파이프라인 소득이 되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사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유사나라는 회사는요,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9년 전에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약간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안 좋은 걸 막 좋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뭐 윗사람만 돈 버는데 돈 벌 수 있어요,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사나 회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 진짜로 그런가, 아니면 정말 진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분이 마이라인츠 박사님이시고, 이분은 여기 보시면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설립한 회사고, 이분의 비전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도 사실은 아니에요. 회사가 가져가는 어떤 비전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그런 회사예요. 어떤 사업가가 돈을 벌려고 만든 그런 회사는 아니다. 원래는 마이러인츠 박사님 걸연구소라고 하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던 회사로부터 출발을 해요. 제약회사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도 제약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고요. 1974년도, 약 50년 됐죠. 걸 연구소로부터는 50년. 그 다음에 유사나 헬스사이언스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로 전향한 거는 이제 딱 30년이 됐습니다. 10년 이상이 됐죠. 검증이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산업위부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암치료 대체의학병원을 갖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암치료 대체의학병원을 갖고 있다. 그 정도의 어떤 제품력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 뒤에 가서 볼게요. 의약품 제조실에서 만듭니다. 보통은요,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냥 공장에서 그냥 집 지어듯이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만 들어가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죠. 원료, 홍삼 이런 거 원료거든요. 홍삼 들어가면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충 몇 개 넣어가지고 1%, 뭐 0. 몇 프로 넣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유사는 어때요? 의약품 제조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뉴트리션을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한국 거는 한국에서 만들고, 미국 건 미국에서 만들고,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은 베트남에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마이러인츠 박사님 사인이 다 들어가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전하고 품질이 엄격하다. 자, 그 다음 원래는 85명의 과학자들로 만들었었는데요. 과학자들이 만들었었는데 현재 지금 미국 컨벤션 가니까 150명이 유사나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나오시더라고요.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계속 연구만 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랑은 정말 다르죠. 연구만 150명의 의학 박사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제품력은 정말 탁월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국에 30년간 24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앞으로 60개국에 나갈 어떤 비전 있는 회사, 비전되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회사고, 우리는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사장님. 그죠? 처음 들어보셨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식 회사예요. 네. 그 다음, 이 판은, 뭐냐면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느냐,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예전에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자,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거, 너 그거 괜찮아? 사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요즘에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8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1983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거를 어떤 법이나 법령이나 이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외웠어요. 1992년도에 생겨요. 방문판매법의 개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법이 생기는데, 그때서야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약 한 10년간 법이 없었죠. 법이 없었어요.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거였어요. 왜? 법적으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죠. 도로가 없는데 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치고 가다 전봇대도 들이받고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유산하라는 이 회사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뭔가 환불을 받아야 되거나 어떤 조치가 필요할 때 보험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해요. 그러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나라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는 2014년에 유산화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2014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유산화, 여자 이름이야? 할 정도로 유산화의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할까요? 저는 여기에 처음 온 게 이 회사 유령 회사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왔었어요. 여기에 신규 세미나에.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금 업계 7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서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 제품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보셔야 돼요.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도 이건데, 제품에 어떤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유통 자산을 만들 수 있는가. 제품이 발이 달려서 정말 효능,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가 있어서 전달이 될 건가. 이게 돈이 될 건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가져가는 1번부터 쭉 해서 10번까지 있죠. 매출액이 나와 있는 거고요. 상위, 그러니까 한국 땡땡땡의 다 보이시죠? 한국 아메 회사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팔리고 있는 게 뭐예요? 생활용품이라고 써 있는데 정수기 필터예요. 그 다음은 건강 있는 식품. 보이시죠? 자, 2위 하는 회사, 1위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건강 있는 식품. 화장품, 치약 파는 회사예요.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어떤 거가 가장 많이 팔리고 판매 1위를 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로 내가 그 회사를 몸담고 있으면 뭘 전달해야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걸 보면 좀 보실 수 있어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회원 직접 판매 이 업계는 건강기능식품이랑 화장품의 싸움이구나. 그럼 결국 이것만 잘 만들면 승산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산화는요, 먹는 영양제, 바른 영양제, 다이어트. 이렇게 뉴트리션 화장품 이게 답니다. 정수기 없고요. 공기청정기 없고요. 치약, 아직 없어요. 여튼. 자, 뉴트리션 지금 업계 몇 조인 줄 아세요? 5조 시장이에요. 한국 5조 시장. 자, 스킨케어 16조 시장, 체중관리 10조 시장, 토탈 얼마예요? 딱! 31조 시장입니다.
지금 한국의 라면 시장 되게 크잖아요. 한국 라면 시장 몇 조 시장인지 아세요? 2조예요. 근데 지금 몇 배예요? 31조면 15배. 엄청나게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뉴트리션, 건강 있는 식품 이 업계가, 안티에이징 화장품 또는 다이어트 이 업계가 앞으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것보다, 지금보다 커지겠죠. 9년 전에는요, 저 유산화 시작할 때 9년 전에는 영양제, 그거 돈 있는 사람이나 먹는 거지. 나는 돈 없어. 난 건강해. 이런 사람이 100이면 10명 중에 진짜 8명이 그랬었어요. 영양제, 유산균 먹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9년이 지났죠. 코로나가 왔죠. 영양제 안 먹으면 너 용감하다. 영양제 안 먹어?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31조 하는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다. 커질 거다. 자, 유산화는요, 그 영양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 책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미국과 캐나다 전 세계 영양제를 다 수거해서 정말 함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흡수율은 얼만큼 되는지 각 1위부터 30위까지 쫙 별로 만들어내서 영양제 비교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영양제가 얼만큼의 흡수율이 되는구나, 이 영양제가 별 몇 개를 받았구나, 좋구나 나쁜가를 알 수 있는데, 유산화가 어때요? 항상 1등, 별 5개 플래티늄 플러스 받은 회사예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많이 먹던, 저는 센츄륨을 먹었었거든요. 별 1개. 유산화 어때요? 별 5개. 센츄륨 먹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산화 비즈니스 조금 했다. 있으시죠? 있으세요? 자, 거기에 그분들한테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저 이거 꼭 물어봐요. 예전에 영양제를 샀어요. 영양제 사가지고 끝까지 먹어본 거 있어요? 있어요? 전 진짜 없거든요. 제 몸을 생각해서 그래 뭐라도 하나 먹어야지 싶어갖고 뭘 사요. 뭘 사. 근데 이걸 사가지고 먹다가 효과도 없고 속만 쓰리고 뭐 별로 그 다음날 달라지는 거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버려요. 냄새도 엄청 심각하게. 근데 유산화 지금 조금 하신 분들, 조금 드셔보신 분들, 혹시 헬스팩이 남아서 버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거나 그런 적 있어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헬스팩 하나 드리게. 없어요. 그 정도로 어떤 별점 5개 플래티늄 플러스 받은 회사, 근데 몸으로도 효과를 보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요, 헬스팩 5포 먹어보고 이거 사업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자, 그리고 외국에서만 그렇게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어때요? 대한민국에서도 항상 건강 있는 식품 대상을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거가 되게 저는 중요했어요. 저는 간호사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의사가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하는 걸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전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심지어 저는 이 PDR이라고 하는 CPS라고 하는 이 약전이 병동에 비치가 돼 있었어요. 저 간호사 할 때. 근데 이제 다 약전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냥 뭐 혈압약, 당뇨약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유산화 제품이 약전, 미국 약전, 캐나다 약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전에 제품이,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처방하는 약이 수록되어 있는 약전에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해요? 효능과 효과가 있다. 약에 준하는, 건강 있는 식품이지만 약에 준하는 효능과 효과가 있다. 동물 실험이 아닌 인체 실험 데이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내가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효과가 있으면 어때요? 전달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먹어보고 이거 뭐야 너무 좋은데? 나 이거 어떻게 시켜 먹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유산화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7,600, 처음에 9년 전에는 2,000 몇 명, 1,900명 막 이랬거든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7,600명의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 안전한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제품으로 후원받고 있어요. 돈으로 후원하지 않겠다고 회사가 약속했고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얼마를 개런티하겠다? 12억. 12억을 개런티하겠다. 유산학 제품 진짜로 사업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제품은 브랜드 체인지에서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많은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원래 상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그쵸? 되게 많이 그래요. 뭐야, 자기네 제품 되게 좋다 그래. 아니고요. 어디서 받았는지, 어떤 상인지 검증해보세요. 여러분들이. 700개가 넘는 수상, 객관적인 어떤 수상 내역을 갖고 있다. 제품은 정말 좋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이제 보상 플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비즈니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2명한테 제품이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명한테 전달해요. 그럼 우리 팀은 몇 명이 돼요? 3명이 됩니다. 이 3명이 2명한테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2명한테 전달했어요. 6명이죠. 6명이 3명 더 했어요. 그 전에 있던 3명. 그럼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자, 그 다음 9명이 2명한테 전달해서 토탈 27명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많아지죠? 점점점. 근데 보세요. 1단계 내려가면 9명. 별로 안 많아졌죠? 2단계 내려가면 27, 안 많아졌네요? 81명, 200, 700, 2000, 6000, 한 단계 더 내려가 볼까요? 2만. 대박이죠.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팀이 처음에 2명, 3명 있을 때, 9명 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만둬요. 이걸 기다리질 못해. 단계가 내려가고 그들이 복제되고 같이 일을 하는 팀 사업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2명, 3명한테 전달해놓고 이 사업 안 되는 사업인가 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를 이해하시면 이 사업은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버리지를 이해하고 복제 개념을 이해했다? 그러면 90%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은 굉장히 커지는 사업이거든요. 보세요. 2만. 2명씩한테 전달했을 뿐인데 그들의 시간을 공유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시간을. 2명이 있을 때 2시간, 6시간밖에 안 되죠? 근데 단계가 내려가서 2만 명에 2시간이면 나의 하루는 몇 시간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밤에 잠이 안 오셔야 돼요. 전 그랬어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재기해야 되는 거야. 선점한 사람이 돈 버는 거야. 인맥이 많이 필요하지. 아닙니다. 자, 동일 비율을 인정해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 가입한 사람은 3%, 직급자는 21%. 직급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유산은 어때요? 누구나 다 20%를 줍니다. 자기 소실적에 누구나 다 20%를 줘요. 무한 기피를 인정해요. 타사는 한 3단계 내려가면은 여기까지는 안 주고 뭐 5단계 내려가면 안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유산은 무한 단계를 인정합니다. 자, 10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포인트가 2월이 돼요.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해서 정산을 해주고 나머지 1000은 없어지거나 그 다음번에 없어지거나 하는데 유산은 어때요? 다음 주로 2월이 됩니다. 내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포인트는 1점도 사라지지 않아요. 자, 비즈니스 시작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먹고 써보면 돼요. 그래서 200포인트 약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경험하면 가게 하나가 온라인상의 가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400포인트 약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면 3개의 센터가 개설이 돼요. 가게가 3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가게 밑에 분점이 위치를 해요.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 처음 했을 때 이거는 하나 하면 바보 3개는 해야겠다. 내가 못하더라도. 그래서 3개로 시작했어요. 자, 2명을 후원했을 때 수익이 만들어져요. 앞집 사는 집사님이었고요. 저희 신랑 와이프였어요. 여기는 그냥 신랑 와이프, 죄송해요. 신랑 친구의 와이프. 그렇죠. 신랑 친구의 와이프. 자, 이분은 그냥 제품이 너무 먹고 좋아서 유산화 너무 좋아. 사업은 전혀 관심이 없대요. 유산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 이러면서 라인이 내려가고요. 저분은 경진씨 거기 샴푸도 있어요. 샴푸로 시작된 인연이에요. 제가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은 사업을 안 하고요. 진짜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저분이 누군가를 소개해서 1번 BC에서 가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월 700만 원입니다. 1번 가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좀 얘기해 드리는 거야.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 2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70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7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요 분도 우리 구역 집사님, 다이어트하고, 이거 너무 좋아요 하고 라인이 내려갔고, 두 번째 가게가 2줄이 완성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1,500까지 통장에 입금되고 2개. 여기서 가게 2개가 다시 발생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분은 앞집 사는 사모님이셨어요. 이분이 가입하면서 저 3번 가게에서 900만 원. 최대, 가게 3개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토탈? 2,400만 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추가로 비즈니스 센터를 받은 건 어떻게 해요? 내 밑에 파트너 밑에다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사업을 결정했어요. 사업 해봐야겠다. 윗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구나. 자, 한계 없는 수익입니다. 가게 3개, 가게 9개, 가게 5개. 저는 원스타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몇 개요, 가게가? 얼마 정도 버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 거예요. 여자치고는 괜찮죠. 네. 근데 이걸 어떤 소득으로 받느냐? 노동수익이 아닌 권리소득으로 받습니다. 매칭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인원, 기간 제한이 없이 상속이 가능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시고 온 분한테 꼭 물어보세요. 저는 이거 옛날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실 것 같아갖고, 그리고 화내신 적 있어요. 사업자로 안 보이니? 뭐 이렇게.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보너스예요. 근데 내가 이런 보너스 그리고 후원수당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돼요? 4주에 한 번씩 100포인트를 내가 자가 소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가게가 14개예요. 14개. 14개. 그러면 나는 얼마예요? 14개 곱하기 20만 원이 아니라 2개 이사면 무조건 200포인트, 40만 원 먹고 쓰는 게 답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만약에 유산화 비즈니스가 가게 개수에 곱하기 20만 원 해갖고 그걸 먹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유산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산화 어때요? 내가 먹는 것만 남편 헬스팩, 여자 헬스팩, 아이들 영양제 요것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정말 보통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플랜이어서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수익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너는 안 써도 돼. 너는 안 써도 네 파트너가 또는 너가 후원한 사람들이 제품을 쓰면 너한테 돈이 돼. 그게 권리소득이 돼 라고 말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안 쓰면 파트너도 안 쓰고요. 전달이 당연히 안 되겠죠. 결국은 본인들이 본인의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먹고 쓰는 포인트가 나한테는 뭐예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권리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요거는 그 주의 판매 수익이에요. 우리 파트너들이 또는 내 팀원들이 누군가한테 전달한 수익이 파란색이고요. 여기 노란색에 요 초록색 합친 거는 오토. 그들이 먹는 포인트가 월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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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아가는 이 포인트인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이게 커지면 권리소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파이프라인 소득이에요.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우리 가족이 먹고 쓰는 제품만 먹으면 되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선점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2명에서 4명만 만들면 되고요. 2월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신규 세미나에 오셔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쫙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여기서 내가 배우면 되겠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신규분들은. 자, 지금 며칠에 있어요? 10월 22일 날 이런 신규 세미나 있고요. 유맵이라고 하는 어플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왜 영양제 먹어야 되는지, 보상 플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다 배우실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리키는 이 사업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권리소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배워야 돼?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합니다. 5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는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벌 수 있는데요. 5천은 절대 못 벌어요.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되시죠? 자, 유산화로 달라진 삶은 일단 저는 앞에 나와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막 이렇게 떠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떠나요? 별로 안 떨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는 나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잘했다 칭찬도 받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한테 상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름 나 되게 괜찮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E분면, S분면인 사람들이 I분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에서 벌어서 I로 가야 돼요. 제가 제일 잘했던 게 이거예요. 제가 자산소득이 좀 여기 권현진 스타님의 남편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제일 많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저는 뭘 잘했냐면요. 그 유산화에서 번 돈 있죠? 번 돈이 40만 원이 한 주에 들어오면 20만 원은 저금했어요. 100만 원이 들어오면 50만 원을, 뭐 예를 들어서 500이 들어오면 250을 반을 딱 그냥 잘라서 저금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 상가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상가만 2채,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또 뭐 샀죠? 그래서 권리소득을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금 이율이 높아지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왜? 유산화에서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율이 많아져도 살 수 있고요. 이율이 낮아져도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I 분면으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B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어때요? 요런 표정이 됩니다. 요런 표정이 돼요. 엄청나게 반대했던 거예요. 막 진짜 너무 반대해서 나 정말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할 정도로 반대했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보상 플랜도 한번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안 된대. 이랬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이게 공무원 표정입니다. 공무원 표정.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불안정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미래를 경험하지 않는 삶. 굉장히 안정된 삶. 그죠? 다 오피스로 모으고 다 우리 남편 명의로 해줬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남편분이. 네, 그랬더니 이런 표정이 되더라고요. 자, 아이를 캐나다에 유학을 보낼 수 있었고요. 저희는 차가 제 차, 남편 차, 캠핑카까지 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 아이가 셋이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놀기도 하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엄마 아빠고요. 평생 일만 하신 분들 모시고 리마인딩 웨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오로지 다 제가 모시고 갔어요. 언니까지. 친정 언니예요.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 파이프라인 소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이거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이제 평생 이제 직장 자영업을 했던 분이니까 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노는데도 돈이 들어오냐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해. 내가 유통 라인에 자산 소득을 만들었거든. 나보다 더 잘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지금도 바쁩니다. 지금도 바빠요. 근데 시간을 내가 조절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는 안 가고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시간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관계적 자유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 간호사 생활을 할 때는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뭐 잘하거나 진급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진급을 하거나 이러면, 선생님 축하드려요. 뭐 이렇게 축하드려야 돼. 뭐 이렇게. 근데 이제는 정말 유산화 안에서 관계가, 정말 이런 게 관계구나. 이런 게 정말 우정이고, 정말 파트너십, 스폰서십, 그리고 형제라인 10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진짜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외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외롭지 않습니다. 유니스타즈가 함께 하고 있어요. 자, 브랜드를 바꿔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거를 공유하는 일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했고 요만큼만 보시는데 뭐가 있냐 하면 요런 게 있어요. 10%만 보지 말고 이 나머지 90%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일이었고요. 꿈을 이루는 일이었고요. 사실은 선착순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다른 그런 사업이었어요. 선택의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25조를 지금 건강있는 식품 업계가 25조를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30년이니까 지금 한 10년 남았죠? 지금 5조 원에서 5배 이상이 성장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기회도 여기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산화 코리아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성장 목표 지금 계속해서 30% 코로나 기간에 조금 떨어지지만 아시아 컨벤션이 다음 연도에 한국에서 합니다. 얼마나 커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산화를 전달하셔야 될 때예요. 자, 유산화 비즈니스를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진짜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그 다음에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삶. 누군가한테 정말, 그리고 제가 진짜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업하시거나 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사업이 있다? 너 모르지? 진짜 이런 사업이 있어. 한번 들어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대안이 정말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싫은 직장에 나가는데 어쩔 수 없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정말 저는 자살까지 생각했었어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선택이니까. 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정의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